여기 대괄호 이렇게 열리고, 잠시만 뭐 제가 좀 실수했네. 좀 이상하게 나왔네. 자, 이거 헷갈리니까 위에 거 좀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자, 실수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닫아주는 거는 앞에 슬래시를 붙어야 이게 닫아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개예요, 퍼스는. 그죠? 그럼 이렇게 대괄호 쳐가지고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그라는 정보를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도그도 네임이 있을 수 있죠? 강아지도 뭐 나이가 있을 수 있죠. 품종이라고 해서 카인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거 싹 다 가져오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싹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태그가 두 개니까 하나로는 못 찾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XML로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놔두진 않고요. 뭐 이거를 한꺼번에 감쌀 겁니다. 데이타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타스 해가지고 이렇게 자식 태그가 될 테니까 들여쓰기 해서, 그러면은 요거 전체를 읽어보고 싶을 때는 데이타스 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읽어보고 싶으면 이제 퍼스트는 하시면 되고, 요것만 읽어보고 싶으면 또 도그 하시면 되죠. 요런 구조가 이제 됐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 전체 읽어보고 싶으면 데이타스로 읽으시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주석 처리 할게요. 이게 길어가지고 이게 출력하면 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토탈 해가지고 sut.find 뭐 데이타스 하면은 도구까지 다, 그러니까 데이타스가 간사하게 있는 자식 태그까지 전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퍼슨 이렇게만 하면은 도구를 제외한 퍼슨스만 가져오겠죠. 퍼슨 데이터만, 퍼슨 태그들만 싹싹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도 또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도그랑 퍼슨이랑. 도구도 하나 이렇게 더 만들 수도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네들을 또 감싸주는 태그를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퍼슨들을 모아놔서 뭐 보통 퍼슨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슨들만 감싸주는 태그를 이렇게 또 만들어줘요. 이런 계층 구조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여기도 도구를 묶어주는 도그스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묶어줄 수 있겠죠. 자식 태그들은 이렇게 한 칸 들여쓰기를 해서 좀 더 읽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갈라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가져가실 때 이 네임이 홍길동이랑 맥스면 이제 개 이름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 이름 따로 가져가고 싶고 개 이름 따로 가져가고 싶으면은 이제 도구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도구에 대한 내용만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름을 아까처럼 수프점 해가지고 find all 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이거예요. names라고 해가지고 프린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개 이름이랑 사람 이름 다 나오죠. 근데 나는 개 이름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검색하는 범위를 좁혀야겠죠. 요 데이터스가 아니라 검색하는 범위가 데이터스가 아니라 도구수로 좁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요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도구수만. 이거 이 태그로 감싸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도구수라는 태그로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도구수 해가지고 sup.find all 도구수. 근데 이건 어차피 한 개니까 find all로 하지 말고요. find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find all로 하면 어차피 한 개가 나올 텐데 리스트로 나오니까 리스트에서 또 빼줘야 되잖아요. 사용하려면. 네, find로 하면 딱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인덱싱 해서 빼지 않아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도구스를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스가 아니라 딱 도구스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위에 게 헷갈리시면은 위에 거요 주석 처리하세요. 딱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검색 대상이 좁혀졌죠. 도구스로고요.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도구스를 하나의 파싱된 수프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find 하시면 되죠. find all로 모든 이름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도구 names라고 할게요. 자, 이러면은 이제 강아지에 대한 개 이름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ML이나 HTML이 작성될 때는 보통 이렇게 계층 구조로 계속 데이터가 표현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태그를 잡아다가 체이닝으로 연쇄적으로 좁힌 그 HTML에서 또 원하는 태그를 가지고 파인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거는 뭐냐면 체이닝 파인드 한 결과에서 또 파인드를 하고 파인드 한 거기서 나온 결과에서 또 파인드를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표현해 보면은 수프.find 도구스 해가지고요. 도구스에 담았잖아요. 사실상 이게 도구스가 그럼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전체 HTML, 그러니까 XML 문서에서 find 해가지고 그 결과에서 또 find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에서 또 find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태그들을 여러분들이 탐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이닝을 여러분이 할 줄 아시면 되고요. 체이닝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부터 체이닝을 해서 들어갈게요. 제가 데이터스를 먼저 파인드해서 찾을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퍼슨스를 찾을 거고요. 그 안에서 퍼슨을 찾을 거고요. 그 안에서 네임을 찾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제일 위에 거 하나씩만 해볼게요. 그럼 수프.find 해가지고 데이터스, 그럼 전체가 읽어질 거고요. 여기서 또 find 해가지고 persons, 그럼 요만큼 읽어지겠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person 하면은 첫 번째 person이 읽어지겠죠. find 하면은 가장 첫 번째 거 읽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좀, 그럼 여기로 좁혀지죠. 또 여기 좁혀지죠. 여기서 제가 name 가져오고 싶다 그랬죠. 그럼 또 좀 find 해가지고 name, 그러면 name 홍길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딱 홍길동의 네임만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태그를 찾는 이유는 태그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 홍길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태그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결과적으로 찾은 거는, 최종적으로 찾은 거는 태그예요. 태그에서 또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텍스트랑 속성값. 텍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텍스트라고 해서 정말 정직하게 텍스트라고 하시면은 이 태그로 감싸져 있는 실제 내용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홍길동. 자, 그다음에 속성값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속성에 대한 개념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잠깐 패스하고요. 그래서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태그를 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 태그 점 텍스트 하시면은 태그 안에 있는, 태그 안에 적혀 있는 텍스트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이용해서 간단하게 탐색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퍼슨이 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 홍길동이랑 이순신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고 싶을 때 퍼슨으로 읽어와가지고 뭐 인덱싱으로 0번째, 1번째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간단하긴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검색, 특정 사람을 검색. 자, 그래서 특정 사람을 검색을 할 건데 다시 수프.find
수프가 그 전체 문서를 뜻합니다. 파싱된 전체 문서를 뜻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퍼슨만 가져올 수 있겠죠? 해가지고 퍼슨 태그스라고 할게요. 자, 파인드 올로 합니다. 전체 다 가져야죠.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일단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퍼슨, 첫 번째 퍼슨, 두 번째 퍼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순신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1번 인덱스를 꺼내 오시면은 이순신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꺼내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XML 파일에 이 퍼슨이 100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을 100명 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태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은 태그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이 많은 태그들 중에, 똑같은 태그들 중에 또 원하는 것만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둘은 똑같은 태그니까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퍼슨으로 찾을 때 우리가 이 태그 안쪽에 있죠. 시작하는 태그 안쪽에다 넣는 겁니다. 추가적인 부가 데이터를 우리가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D라고 하면은 인덱스, 아이덴티파이어 해가지고 구별자, 식별자 역할을 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제가 ID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1로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ID 2로 넣어볼게요. 도구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예, ID 3, ID 4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찾을 때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를 했습니다. 태그, 시작하는 태그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공백으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키 밸류 형태입니다. 요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태그 안에, 각 태그들 안에 적을 수 있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속성. ID 속성이 부여된 거고요. 퍼슨 태그에 1이라는 게 이제 속성 값이에요. 이게 속성이고요. 속성 값. 이 아이디는 퍼슨의 속성. 그리고 도구에도 아이디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에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이렇게 인덱싱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파인드 해가지고 속성이라는 게 보통 어트리뷰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내가 속성으로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find라는 검색 그 API에 attrs라는 인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t 밸류이기 때문에, 그죠? 속성이 제가 아까 t 밸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로 넘기게 되고요. id 1 이러면 바로 1번 찾아옵니다. id가 1인 태그를 찾아와요. 제가 여기서 find를 쓴 이유는 보통 id라는 건 식별자이기 때문에 중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만 나와요. 그런 용도로 사용한 속성명이고요. 실제로 HTML에서도 존재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리절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퍼슨 id가 1인 홍길동만 바로 뽑혀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3이라고 하시면은
도구가 나오겠죠. 그 맥스가 나오겠죠. 보시면은 3번이 도구 맥스니까 이렇게 해서 또 풋 뭐야? 아 이거 제가 또 안 닫았나 봅니다. 맥스 푸들 맞구나. 자, 맞죠? 3번 맥스 5살 푸들. 그래서 이렇게 속성명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속성도 이제 붙이기 나름이죠. 붙이기 나름인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속성명은 거진 HTML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성 위주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속성을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또 넣을 수 있어요. 속성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가 맥스의 주인이어가지고 이 두 반려인과 반려견을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좀 구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성을 찾기가 힘들죠. 누가 이 맥스가 홍길동의 개인지 이순신의 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이제 클래스라고 해서 묶어요. 클래스가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문법에서도 클래스가 있었죠. 근데 이건 파이썬이 아니니까 파이썬 문법의 그 클래스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정말로 관련 있는 것끼리 묶기 위해서 너는 1반, 너는 2반, 너는 3반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를 여기다가 홍이라고 할게요. 홍길동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홍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도 홍길동네 개니까 홍이라고 해줍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 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리도 클래스를 리라고 합니다. 이거 뭐 이름을 꼭 클래스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클래스라는 속성명이 HTML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홍길동네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suf.find all 왜냐면 개수가 여러 개니까 attrS가 클래스 이게 홍인 거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죠. 홍스라고 해가지고 출력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퍼슨 하나, 도구 하나. 그래서 전혀 구조적으로 묶여있지 않은 데이터도 우리가 속성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대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2로나 찾으면 되죠. 리. 그럼 클래스 속성명이 리인 거, 그러니까 속성값이 리인 거를 싹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랑 아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성으로 가져오기. 그래서 체이닝을 이용해서 타고 들어가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성을 부여해가지고 해당 속성으로 속성 값이 어떤 거 특정 값인 속성만 찾아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혹 이 속성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간혹. 예를 들어서 이 리절트 있잖아요. id 3번으로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리절트 요거를 좀 밑으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 id 3이면 이제 max거든요. 강아지 도그. 그럼 얘 이 아이디가 몇인지 나중에 또 궁금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딕셔너리 표현으로 여기에다가 속성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리절트라니까 도그라는 태그에, 그죠? 이 리절트는 도그죠? 이 태그에 속성 중에서 id 인 속성명의 id인 속성의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태그로 감싸져 있는 걸 텍스트로 가져오고요. 속성은 태그 안에 이렇게 태그를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해주는 추가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태그의 속성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은 딕셔너리 표현으로 키에다가 속성명을 넣으시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이제 result.text 하시면은 result라는 건 또 이렇게 텍스트 지우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result고 요게 result.text 한 거예요. 그래서 result.text 하시면은 result가 자식 객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태그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식 태그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이렇게 뽑혀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탐색은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그 XML 구조를 쭉 펴가지고 내가 탐색을 더 하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텍스트를 뽑을지 아니면은 수프 형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파인드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실지 그거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는 많이 안 쓸 거예요. 내가 진짜 딱 원하는 태그들만 딱 정해가지고 그 태그의 텍스트만 딱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난해하죠?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속성값. 자, 그래서 이게 좀 핵심적인 것만 좀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좀 익숙하게 잘 사용해도 원하는 것을 쉽게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만약에 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설명을 해도 괜찮을 정도고요. 이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 정도까지만.